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시장이 하루하루 너무너무 버겁습니다. 그렇지만요, 시장 흐름 제대로 인식하시고 대처하신다면 지금 이 장에서 V자형 반등 나올 때 여러분들 계좌는 다시금 시뻘개의 지시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시장이 많이 미끄러지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흔들리신단 말이죠. 오늘 기준에서는요, 시황에 할애해 드리는 시간 굉장히 길게 가지고 갈 겁니다. 시황 먼저 제대로 인식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그 시황과 함께 들여다 보셔야 될 주력 포트폴리오, 그러고 나서 변동성 종목 들여다보는 시간도 그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원체 시장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력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딱 형성돼 있다면 어떻게 해요? LG와 기아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IT 쪽에 SK 하이닉스의 흐름이 굉장히 버거운 흐름을 연출해줬지만 LG와 기아가 함께 묶여진 포트폴리오라면요, 그러면 그나마도 계좌의 방어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거기에 어떤 기준이요? 당연하죠. 한인사료 같은 변동성 종목군들, 그리고 원숭이 두창 관련된 변동성 종목군들은 어제 장에, 수요일 장에 덤으로 가지고 가실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도요, 힘차게 50분 달려보고요. 그리고 나서 8시 55분 전후에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오늘장 공략주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시장 상황 어려운 범위가 어디서부터 진행이 됐을까요? 금리죠. 금리. 미국의 FOMC 회의는 1년에 8차례 열립니다. 올해 예정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내년치의 예정 날짜도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금리 관련된 내용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너무 힘겨워하시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이 연출된 6월 FOMC 회의에 대한 그 결과치를 발표하는 새벽 3시에,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 새벽 3시입니다. 새벽 3시에 전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올려드렸죠. 결론은요, 연준이 들여다보고 있는, 파월 의장이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은 물가가 잡힐 것이냐의 기준이에요. 물가가 잡힐 것이냐? 이미 물가는 잡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에 보여드릴 거예요. 이미 잡혀져 있는 물가인데, 다만 금리를 올린 것 대비해서 물가가 제한적으로 잡힌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이었죠. 그러면 이번에 추가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을 때, 그랬을 때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더더욱 잡히겠죠.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서 경기가 일시적으로 둔화됐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채권 시장이나 실질적으로 달러 인덱스의 경우,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품 시장의 흐름은 전혀 경기 둔화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것도 다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결국은 파월 의장이 이렇게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양적 긴축까지도 단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연준의 시각은 지금까지 긍정적으로 성장해왔던 경기의 흐름이 일시적으로 둔화될 수는 있지만 연착륙,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있다. 그래서 지금의 금리 인상은 그렇게까지 버거워할 이유는 없다라는 게 연준의 시각이었고, 그로 인해서 반등 탄력이 세게 나왔습니다.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후폭풍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 이 후폭풍도 15년 만에 금리를 올린 스위스 그래도 마이너스 0.25%입니다. 5차례 금리를 올린 영국 그래도 1.25%입니다. 결국은요 전혀 부담이 없어요. 선진 시장의 금리가 여전히 바닥금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논하는 거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의 격차가 발생되면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갈 거다.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무지하게 팔 거다. 우물안 개구리도 아니고 이론적인 내용 본인이 그냥 겪어보지도 못한 거 보도자료 나오는 거 그 내용을 가지고 떠들어대는 방송 채널 돌려버리십시오. 금리의 격차에 의해서 들어오는 자금을 우리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표현하는데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더 많이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의 금리는 계속 제로금리였어요. 수십 년 동안. 그 제로금리에서 하다못해 미국의 경우가 5.25%의 금리였죠. 언제요? 2006년 6월에. 제로금리에서 이쪽 금리로 넘어가서 금리의 격차를 잡아내오는 게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고 그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고 그리고 그것이 좀 더 이제 확산된 부분이 FX 마진이고요. 근데 막연하게 금리가 소폭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역전이 됐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이 전부 다 캐리 트레이드 자금입니까? 아니잖아요. 전체 시장의 흐름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금리를 올릴 때의 기준과 내릴 때의 기준, 올릴 때는요 뭐라고 표현해요? 경기가 살아나서 금리를 올린다. 경기가 살아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똑같아요. 다만 이번에는 물가가 좀 더 고공행진을 했기 때문에 급격한 금리 인상을 했고 물가는 잡혔느냐? 잡혔습니다. 그거 보여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금리를 올릴 때 시장에 그러면 강세예요. 금리를 내려서 부양해야 되니까 그때가 약세인 겁니다. 금리를 올릴 땐 강세라니까요. 결론적으로 금리의 격차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또다시 우려감을 표시한다. 그 거짓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냐면은 이 당시 기준에 우리나라 6월달 당시 기준에 요 금리가 4%입니다. 미국은요. 요 금리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5.25, 여기가 5%, 여기가 4.75, 4.5, 4.25. 이만큼이 이렇게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게 형성돼 있었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싹 다 빠져나갔느냐?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의 흐름처럼 원화가 어마어마한 약세를 떼야 되겠죠? 달러를 사서 나가니까. 거짓말쟁이들. 주식시장에서는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도 강도가 밑으로 막 집어던지는 매도가 아니에요. 시장도 폭등이었어요. 폭등 랠리. 외국인들이 55조를 팔았는데 폭등 랠리. 원달러 환율은요. 외국인이 55조를 팔았으면 그 돈이 싹 다 빠져나가서 환율이 원화가 약세를 떼야 되죠. 거짓말쟁이들. 원화가 1140원에서부터 900원까지. 900원까지 깨져 내려갔어요. 왜? 수출주의 실적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금리의 격차 때문에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빠져나간다면은 그러면 외환시장의 원화가 엄청난 약세를 띄어야죠. 그게 아니었다고. 그런 흐름이 아니라고요. 거기다가 이게 뭐예요? 코로나19 때 금리를 제로금리로 다시 급격히 낮추죠. 채권 금리는요. 특히 장기물은요. 경기가 살아난다 혹은 경기가 둔화된다의 지표입니다. 금리를 내려서 채권 수익률이 하락한다. 장기물이 하락한다. 이거는 경기가 둔화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경기가 둔화된다는 사인입니까 이게? 아니죠.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도 장기 금리가 하락해서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생각할 때 단기 금리가 치고 올라오면 그쪽도 하락입니다만 이렇게 크로스가 나면 그게 데드 크로스. 지금의 경우는요.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 시장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감이 있다? 아이고 참. 일본의 국채 금리예요. 난리가 났었죠. 왜? 스위스도 금리 올려, 영국도 금리 올려, 유로까지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악재입니까? 에이, 거짓말쟁이들 악재 아니라니까요. 결론적으로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달러 인덱스 기준에 리먼 브러스 때 어떻게 됐어요? 아니, 난리가 났죠. 달러의 약세. 지금의 기준이 미국발 물가 불안이고 그리고 나서 미국발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감이다. 달러가 초토해져 어떻게 강세를 띱니까? 지표 어느 곳 하나에서도 지금 부정적인 지표가 없어요,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훼손돼야 돼. 이렇게. 훼손됩니까? 아니죠. 지금 달러의 강세는 엔화에 대비해서 강세인 거지 유로화나 파운드화 대비해서 엄청난 강세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이런 복합적인 내용은 어떻게 해요? 이런 복합적인 내용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CDS 프리미엄이 멀쩡하단 말입니다.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700bp까지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5년 만기 우리나라의 외평채를 발행했을 때 7%의 이자까지 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죠. 지금은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방송에서 시장이요.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감이 있습니다. 하방을 더 열어두세요. 아니 그래 놓고 속된 표현으로 개잡주 줘요. 되겠어요. 그래가지고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진정하게 힘들고 버거우시면 지금 재테크하러 시장에 오신 건데 집 팔아서 오신 것도 아니고 당장 막 그냥 급한 돈 넣으신 것도 아니고 그럼 재테크하러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시장이 어렵고 버겁다. 손실이 나다 보니까. 그러시면 진짜 시장이 더 무너질 것 같으면 전량 정리해서 쉬시는 게 옳습니다. 정리해서 다른 걸 산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정리해서 단기간에 기다렸다가 뭐 금방 따라 붙겠다. 그것도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기준을 잡으실 것 같으면 전량 정리해서 쉬시는 게 옳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윤정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때처럼 V자형의 흐름이 나온다? 그것을 그 근거를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지표가 다 멀쩡하다. 과도하게 밀렸다. 그것을 인정하신다면은 그렇다면 버겁지만 이 반등 랠리에서 시장을 이끌어갈 주도주를 찾아내시란 말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IT, LG화학, 자동차. 거기에 정책주들. 분명히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여드렸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전에 녹화방송 다시 보세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근원이 아닌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고 여기에는 에너지와 식품이 다 포함된 기준입니다. 근원은 그걸 뺀 거예요. 생산자는 에너지 가격까지 다 포함돼야 돼요. 그래야 판매 단가가 나오죠. 그리고 별 3개짜리의 기준은요. 생산자 물가지수에서도 전월 대비, 전년 대비. 근원에서도 전월 대비, 전년 대비가 있잖아요. 여기서 별 3개짜리는요. 전월 대비입니다. 윤정두가 정한 게 아니라 신뢰도 별 3개짜리는 뭐다? 전월 대비 생산자 물가지수예요. 근원이 아니에요. 에너지 가격, 식료 가격 다 포함된 겁니다. 식품 가격까지. 근데 이게 지금 잡혔느냐? 잡혔죠. 왜들 거짓말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전월 대비를 놓고 봐야 되는데 전월로 대비해서 보면 밋밋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로 본단 말이에요. 금리를 언제 올려요? 3월에 올렸죠. 잘 보실 게 이거예요. 2021년도에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경기부양책으로 돈 더 뿌려버리죠.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를 올리면서 돈을 더 뿌린단 말이야. 더 뿌렸어요. 그리고 유동성 랠리가 나왔어. 생산자 물가지수 1월 달까지 다우지수, S&P 500지수 신고가 랠리 나오는 1월 달까지 10%였어요. 근데 이게 잠깐 올라갔다가 10.8까지 내려왔는데 금리를 올리고 나서 내려왔는데 이번에 자이언트 때까지 하면 더 내려오겠죠. 당연히 그러려고 금리 올리는 거고. 그런데 이때도 멀쩡하던 시장을 요거 조금 더 올라왔다고. 그리고 3월에 금리 올리고 밀려갖고 내려와서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도 눈 뜨고 일어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인플레이션 오래감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오래감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이 조정받는다.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소비자 물가지수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생산자 물가지수는 다 필요 없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8.6이라잖아.
41년 만에 사상최대 치료잖아. 똑같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별이 3개인 게요. 윤정두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별이 3개인 거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왜냐하면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너무 들쑥날쑥하니까 그거를 빼고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근원입니다. 얘도 전월 대비해서 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얘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전월 대비해서 별 3개죠. 일반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에너지와 식료품. 전월 대비해서 근원을 보면 별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호들갑을 떠는 거는 호들갑이죠. 지금 보면 얘도 똑같아. 7%까지 형성돼 있었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때까지는 신고가 랠리야. 전체 시장이. 7%인데도. 근데 그게 8.6이라고 해서 문제가 돼요. 또 3월 달에 금리를 올리고 나서 주춤거렸어요. 지금. 근데 문제가 됩니까? 여기서 밀고 내려가면 되는 거잖아요.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원래 근원을 본다 그랬죠. 에너지 뺀다 그랬잖아요. 에너지 빼고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됐나. 잡혔어. 안 잡혔어. 잡혔잖아요. 이 거짓말쟁이들 그냥. 에너지 가격은 그럼 따로 보면 되잖아. 따로. 이럴 때도 폭등 랠리. 여기까지 폭등 랠리였고 5%입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그리고 나서 금리 올리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한 번 더 내려오겠지.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 해서 여기까지 내려오면요. 1월 고점까지 다 들어올려야지.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3,000포인트까지는 당연히 V자로 들어올려야지. V자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3,000포인트까지. 지난번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19 터져서 1,400포인트대까지 내려왔을 때 윤정두가 빠르면 4월 달에 2,000 다시 돌립니다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다들 정신 나갔다고 그랬죠. 어떻게 지수에 이렇게 올라오냐고. 600포인트가. 근데 결국은 4월 달에 1970포인트까지 올라옵니다. 과도한 조정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벌써 또 생산자 물가 지수는 벌써 잡혀 있어요. 당장 7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 근원물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볼 땐 뚝 떨어져서 나와요. 그 기준을 놓고 보셔야지. 거기에 애플이 시가총액 1위를 다시 탈환했습니다. 물론 깔짝깔짝하긴 하지만 무슨 얘기냐면 기술주에 대한 흐름의 기준이 다시 잡혀질 수 있다. 추세해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말씀드릴게요. 25일 날 오프라인 강연회 있습니다. 토요일 날 2시부터 서울에서 강의가 있어요. 지금 이 내용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릴 겁니다. 시황을 알아야 대처를 하죠. 내가 돈을 빼서 쉴까? 자신감 갖고 주도주를 잡아낼까? 지금 포트폴리오 싹 다 정리해서 바로 참여하셔야 돼요. 25일 날 지금 여기 화면 탁 나올 텐데 내가 모니터링 다 해볼 거야. 우리 방송 관계자분들 분명히 이번 주 내내 얘기했는데 지금 자료화면 나오는지 다 볼 거야. 강연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장에서도 나는 변덕성 종목에서 수익 좀 내고 싶다. 샵 3989 문자 지금 보내셔서 윤정두. 그리고 이 시황이든 업종이든 종목이든 함께하고 싶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십시오. QR코드 찍고 노란톡 오셔서 함께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시황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지금 시황에 굉장히 깊은 시간을 할애해드렸는데 당장의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목은 드릴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와 글로벌 시장의 차이점,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많이 밀려 있어요. 왜요? 왜냐고 자꾸 물어보면 금리 얘기하고, 왜냐고 물어보면 유가 얘기하고, 왜냐고 물어보면 다른 엉뚱한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기준은 뭐예요? 우리나라가 비정학적 리스크, 북한의 핵실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빠져 있어요. 1월 저점 대비해서 아스닥의 기준을 잡아도 이만큼이 더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대비해서 이만큼이 더 빠져 있어요. 이들은 얼마나 씩씩합니까 지금? 응? 마찬가지예요. 독일 월봉 차트 기준에서도 우리가 이만큼이 더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만큼 더 빠져 있는 게 뭐냐 이거 1월 저점 대비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뿐이 없어요. 만약에 나스닥도 또 유럽도 일본도 우리나라 똑같이 다 붕괴됐다면 미국의 밀가 불하냐 스태그플레이션이야 아유 유가가 너무 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만 더 깨져 있다고 지금 이 흐름에서요. 가격 반발력이 있다가 지금 1월달 저점이 저기에 1월달 저점 대비해서 이렇게까지 밀려 있어요. 우리나라는. 나스닥보다도 6월달에 더 많이 밀렸어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보실까요? 왜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그러냐면 여기까지는 잘 똑같이 움직였어요. 여기까지는. 일본 여기서 무너진 건 왜 무너졌어요? 그냥 며칠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무너지고 바로 돌렸죠. 왜 무너졌어요? 3월 저점이. 대형 증권사의 임직원들이 주가 조작에 연루가 돼서 자체적인 충격이 나온 거고 그거 이외에는 뭐 잘 지키고 있었죠. 국내 증시도 1월 저점, 이 검은 색깔 횡선이 1월 저점입니다. 그 1월 저점을 무자비하게 깨고 내려오는데 일본 증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릴 때, 독일 증시입니다. 죄송합니다. 독일 증시가 돌릴 때. 그리고 독일 증시는 이게 뭐예요? 독일 증시는 이게 뭡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바로 붙어 있으면서의 충격, 3월 충격. 독일 증시가 이렇게 돌릴 때 국내 증시가 여기서 꺾여서 이렇게 올라가지를 못하고 여기서까지 올라가지를 못하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그냥 그대로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때가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이렇게 가다가 아까 말씀드린 임직원들의 주가 조작 이렇게 올라갈 자리에 우리나라 선차트가 이걸 못 쫓아갔죠. 쫓아가고 이렇게 내려와 있어야죠. 지금 못 쫓아가고 여기서 이렇게 밀리는데 이 6월 달에 이게 뭐예요? 전부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정리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으신 거는 미국발 금리 인상,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스태그플레이션, 유가의 강세, 달러의 강세 다 거짓말이에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채권 금리의 강세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윤정도 얘기를 안 믿으셔도 돼. 차트를 보니까 어때요? 미국 대비해서 더 빠져 있어. 6월 달에. 일본과 독일 대비해서 월등히 더 빠졌어요. 6월 달에. 왜 그래요?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 불거지고잖아요. 어떻게 했을 거예요? 샵 3989 문자 보내세요. 시장을 알아야 불교등 종목 잡을 수 있다. 샵 3989 윤정도 딱 문자 보내시고 그리고 QR코드 찍고 들어오십시오. 이런 시황 다 같이 함께 가야 돼요. 주도주까지. 주도 업종까지. 토요일 날 강연에 있다 말씀드렸어요. 응? 토요일 날 강연에. 지금 자료에만 나갈 거란 말이에요. 토요일 날 강연에 오셔서 선착순 30명 윤정도의 도서자를 무료로 드립니다. 윤정도의 도서자를 무료로 드려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오픈 채팅방에서 캔들 기초 도서자료 드리고 강연에 사전 신청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오셔서 신청하셔야죠.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캔들 도서자료 한 권 플러스 추가적인 도서자료 한 권을 또 드린다고. 시황 제대로 보시고 주도 제대로 잡아가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주도업종군 보시죠. 또 우리나라 시장 상황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2.74% 최근에 보기 힘든 그런 조정이 나왔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왜 빠졌어요? 반도체 업황이 그러니까 업황이 왜 안 좋은데? 우크라이나 사태 또 금리를 올려서 경기에 둔화. 반도체만? 그렇게 따지면 대만은 어떻게 했어요? 대만은 6월 달에 우리보다 덜 빠졌던데요. 아니 다른 업종도 다 힘들지 그렇게 따지면요. 시장이 무너지면요. 상승 종목 40개. 시장이 무너지면요. 상승 종목 100개, 140개 빼고 그러면 2,260개 종목이 하락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대박 나셨죠?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 하방 열려 있으니까 뭐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세요. 어쩌라고 보수적으로 어쩌라고 그럼 강력하게 매도 사인을 주든가. 강력하게 매도 사인 주고 쉬라고 얘기를 하든가. 어설프게 뭐 미국장 반등 나왔는데요. 보수적으로 보시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 미국장 반등 나와서 개장 초에 시장이 강세로 출발했을 때 그럼 그냥 뒷짐지고 있어요? 미국장처럼 그러면 한 10% 돌리면 그때는 돌렸다고 들어가실 건가? 그런 전략 잡아내지 마시고요. 야간의 교육도 잡아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야간 교육 받으시고요. 노란톡 교육 받으시고요. 시황 제대로 보십시오. 계속 말씀드린 에코프로 PM 오늘 탄력적인 반등 탄력을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에코프로 PM 수요일에도 그 급락장 코스닥 4%의 마이너스 나는 그 급락장에 에코프로 PM 장중 플러스 그리고 약보합으로 마감됐습니다. 시장 돌릴 때 시가총액 1위로서의 프리미엄 갖고 갈 수 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위가 드디어 바뀌었어요. LG화학이 5위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 자력으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 대박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현대차가 당연히 이 자리에 올라와 있어야 된다. 기아도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아의 시가총액 10위에서 9위로 올라온 거 이건 뭐 대단한 거예요.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적이. 지금 문제가 된다면은 하이닉스가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된다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왜 안 밀려요? 대주주 지분, 외국인 지분하면 90%가 넘어요. 유통 물량이 없어. 얘 왜 안 밀려요? 유통 물량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성장주가 밀리는 거죠. 성장주가. 성장주가. SDI하고 LG화학하고 똑같지 않죠. SDI는 말 그대로 2차 전지에 2020년 이후에 엄청난 랠리가 나왔던 거고 그래서 성장주로 설정을 하는 거고 LG화학은 화학에 대한 부분 또 물적 분할하지 않은 거 뭐 있어요? 생명과학, LG생명과학 흡사병한 거 그리고 LG에너솔루션에 대한 할인율 50% 잡더라도 81.84%의 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종목군들을 보는 거예요. 삼성전자요? 말도 안 되는. 실적이요? 2019년, 2020년 실적 대비 더블. 주가는요? 2020년 코로나19 주가의 기준에 지금 막 너무 피눈물 나죠? 월봉으로 보시면요. 요자락이 5만 원이에요. 5만 원. 시장 대비 방어력을 갖고 있다는 거고 말 같지도 않은 요 주가 대비해서 더블이 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실적이 더블인데 이게 뭐냐고 이게. 과매도 권역이라는 거예요. 시장이 돌린다고 생각할 때 누가 먼저 갈 것이냐를 보신다고 그랬죠. 얘가 5.47배? 말도 안 되는 지금 저평가 12조 2천억을 예상하고 있으면서의 흐름. 말도 안 되는 평가. 이거 뭐예요 이게. 월봉으로 다시 쭉 놓고 보시면 7만 2천원까지 내려와 있어야 돼. 시장 지수를 감안하면. 근데 밀리지 않는 이유는 두들겨 맞았지만 방어를 하는 이유는 뭐다? 실적입니다. 실적이요. 이 당시 분기 실적 얼마? 5천억 미만. 2분기 분기 실적. 그게 지금 얼마요? 분기 실적 기준에 4조. 8배가 올라왔어요. 주가가 8배 올라왔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다만 시장 대비해서 10배 수준. 초강세죠. 실적입니다. 모든 게. 현대차 마찬가지예요. 엔저에 대해서 이제는 필요 없다. 실적 상승은 초월합니다. 엔저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요. 왜?
미국의 민주당 정부 딱 들어오는 그 직전에 대선에서 승기 잡았을 때 2020년부터 테슬라 폭등하고 2차 전지 폭등할 때 전기차 바로 그냥 밀어버리죠. 원래 전기차 수소차 있었는데 공화당 정부 때는 먹히지도 않으니까 안 만들어요. 그걸 민주당 정부, 미국의 민주당 정부 탁 들어오니까 지금 여기까지가 시장 지수 대비해서의 조정 폭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강하잖아요. 실적으로 따지면 지금 2주가 말도 안 되지. 더 높게 있어야죠. 결론적으로 현대차의 기준은 이번 장에요. IT는 고생을 하고 있다 해도 현대차의 경우는 이번 장에 이러한 변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데 52주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는데 얘는요. 오히려 아직까지 상승입니다. 아직까지 상승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을 놓고 보는 거예요. 이걸 월봉에. 야, 상대적으로 엄청난 강세구나. 기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응? 엄청난 저평가의 기준. 이 자락에 있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엄청 강하죠. 실적입니다. 3월 이후에 그럼 보시면요. 28%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종가 이번에 화물연대 파워까지 겹쳐지면서 많이 밀렸지만 여전히 11%. 그럼 내 계좌가 뻘개져서 있다면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 없어요? 이겨낼 수 있죠. 계속 기아 설정해드렸잖아요. 자동차에서도 계속 기아. 상대적인 강세 흐름을 잡아내십시오라고. 그런 포트폴리오에 하이닉스 들어가 있고 기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LG화학이 들어가 있다면 이거 지금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20년 강세를 빼고 나면 요 자락까지 밀려 있어야 돼요. 요 자락까지. 근데 어때요? 상대적으로 강하죠. 왜? 실적 플러스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지분 가치. 그 흐름이 3월 이후에 4월 저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3월 이후에 37.30 종가 기준은 26.54. 이러한 흐름을 가져간 거예요. 이러한 흐름을. 그러면 LG화학을 3월 이후에 갖고 있고 기아를 3월 이후에 갖고 있고 SK 하이닉스를 갖고 계신다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내 계좌가 지금 남들 피눈물 흘리고 야 이거 큰일 났어요. 전쟁 난 것 같아요. 내 계좌가 빵빵하고 편안한데 바닥에서부터 안 올라와 보이죠? 바닥에서부터 올라갈 자리 많아 보이잖아요. 그죠?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LG와 기아, SK 하이닉스 특정 종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3위, 시가총액 9위, 시가총액 5위 종목으로 우리나라의 실적을 내주는 업종으로 포트를 구성해서 있었다면 지금 계속 여러분들께 3, 4, 5, 6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이닉스로, LG화학으로, 기아로 어떻게 나 원금 회복해? 나 다른 거 할래.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겠지. 돌릴 거 까마득하겠지. 왜? 실적이 안 되니까. 이런 종목군들은요.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미국에서부터의 조정의 흐름이라면 뭘부터 놓고 본다? 실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함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도 좀 구제해 주세요. 샵3989 문자 보내세요. 윤정두. QR코드 찍고 들어오십시오. QR코드 노란톡에서 함께 하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3위 SK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는 사실상 시장 하락률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로 따지면 사실은 하이닉스 빠진 게 없어요. 지난해 10월 저점이 95,500원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가총액 5위 LG화학 어떻게 됐어요? 저점 대비해서 3월 저점 대비해서 또 4월 저점 대비해서 30%대. 지금 눌려있는 폭이 20에서 26% 올라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시가총액 9위로 올라온 기아 어떻게 됐어요? 3월 저점 대비해서 28% 올라왔다가 지금 12% 수준입니다. 그럼 지금 그대로 갖고 있어도 얘는 계좌 수익 플러스예요. 계좌 수익 플러스예요.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가져가야 돼. 어떻게 샵 3989 문자 빨리 보내서 윤정두 QR코드 딱 찍고 들어와서 나 진짜 이거 진짜예요? 진짜 따져보니까 시가총액 3위, 5위, 9위 누군가가 다 아는 초등학생도 아는 SK, LG, 기아 이걸 가지고 내 계좌가 여전히 빵빵하고 살아남아 있구나. 그럼 얼마나 좋은 기회. 여러분들 가슴 펴놓고 제일 아쉬워하는 거 뭡니까? 야, 내가 지금 돈만 여유가 있으면 그냥 이거 주식시장이 다 사버리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는 종목은 안 된다고. 실적이 안 돼 있는 거를 낙폭과대라고 인식하시지 마시라고. 시가총액 코스닥 1위짜리 종목에서 수익 잡아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가총액 코스닥 1위짜리 뭐 에코프로 BM 그냥 21일 또 22일까지도 에코프로 BM입니다.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이 수익 범위 어떻게 할 거야? 에코프로 BM입니다. 펀드멘탈적으로는 검증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만 시가총액 1위로서의 또 미국의 친환경 관련된 전기차 거기에 2차전지에 설정해서의 그 흐름 그 수익 범위를 잡아가십시오. 상승 삼각형입니다. 월봉입니다. 시장지수 여기 내려와 있네요. 코스닥은요. 종목은요. 얘는 여기 와 있어. 사상 최대치 신고가 수준에 이 까부는 거 봐. 이 안 좋은 장에도 분명하게 이렇게 차트 보여드리면서 상승 잉태형입니다. 상승 잉태형이에요. 요 자락에 잉태 확인형 뜨고요. 요 고점 찍고 밀린 거예요 지금. 주봉상에서 요 고점 찍고 안타깝게 밀렸지만은 시장 여기 있어요. 종목은 이렇게 가고 있어. 89%, 77% 주력주 하이닉스, LG와 기아 딱 잡아놓고 에코프로 BM 죄송합니다. 이 에코프로 BM을 여러분들 계좌로 딱 넣어놓으셨다면 4월달 4월 6일 또 4월 26일 이 저점부터만 따져도 얼마? 32%. 그러면 내 계좌가 빨간불이야 파란불이야? 빨간불이지. 코스닥 시가총액 1위까지 넣어놓고 하이닉스, LG와 기아, 코스닥 시가총액 1위까지 넣어놓고 내 계좌가 빨간불이면 멘토의 역할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현혹시키고 거짓말하고 아유 원숭이 두창 수익 좀 낮았습니까? 이런 거짓부렁 안 하고 아니 수요일날 원숭이 두창 갭상승 뭐 15% 20%씩 난 걸 그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거기다 시간에 그냥 급락 나오는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교육받고 나니까 이런 종목을 갖고 있으니까 SK하이닉스 시장 하락률 LG와 기아 빵빵한 수익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숭이 두창이든 한일 사려든 오리온이든 행복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샤 3989 문자 보내시고요. 윤정두 나 혼자 하기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세요. 정신만 바짝 챙기면 플러스 계좌인 거야. 지금 왜 오르고 계셔?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잘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깁니다. 여러분들께 개장 전에 상한가 따라잡기 종목 이거 전부 극대홍주 올려드린 거예요. 이렇게 극대홍주 올려드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장중에 변동성 종목도 보는 거죠. 결론적으로는요. 21일 야간 교육에서도 22일자 관심 종목입니다. 또 22일자 관심 종목의 기준에서도 이렇게 시가총액 다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그러고 나서 들여다보시면 수요일 날 변동성이 확장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소형주 위주였어요. 변동성이 확장되어 있는. 사실상 뭐 테마 기준에서 따라붙지 못하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의 상승률이요. 현대사료 재거래일 되고 이거 그다음에 HK 이노엔 그리고 현대바이오 원숭이두창 이런 거 빼고 나서는 없어요. 상승률이. 오죽하면 거래 정지되어 있는 신라젠이 등락률에서 오른 종목이 없다는 거예요. 시가총액 1위 에코프로비엠 따봉 한국전력 방어력 좋았어. 이 정도 수준뿐이 안 돼. 그 변동성이 잦은 종목은 우리는요. 한일사료 같은 거래대금이 2위이기 때문에 들여다본다. 나머지 G2파워라든가 HK 이노엔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나올 때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나올 때. 변동성만 갖고는 안 돼. 거래대금이 나올 때. 수요일 날 보시면은 에코프로 BM과 기아가 있으니까 이런 누적 수익을 가져가는 종목군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 얘네들이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와 또 어디 갔어? GS가 아니라 LG화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 이러한 종목에서 나머지 이러한 변동성 종목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배 분들이 노란톡에서 14일부터 오리온입니다. 오리온이 빠진 게 없어요. 94,000원에서 108,000원까지 올라왔어요. 15% 지금 이 장에.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 종목. 여러분들 선배분들 일자별 단위에 이런 변동성 종목 빨리빨리 넘길게요. 삼고초려에서 모셔온 불기둥 마스터님이 수요일에도 그냥 한일사료 개장 초부터 동시효과 수준에서부터 현대사료 점상 가니까 거기에 그냥 한일사료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에서부터 주가가 쭉쭉쭉쭉쭉쭉 20% 수준인가요? 그냥 쭉쭉쭉쭉쭉쭉 그 수익 범위를 다 가지고 가시잖아요. 그 수익 범위를 삼고초려에서 모셔온 불기둥 마스터와 함께 넘겨도 끝이 없는 이 수익 범위를 한일사료 VI 시초까지 잡았어요. 마이너스 잡으신 거지. 한일사료 거래대금 2위네요. 그러니까 들여다보는 거예요. 거래대금 2위니까. 한일사료 지금 2장에 녹시아 MS 원숭이두창 이런 수익을 좀 나도 이런 수익 어떻게 샵 3989 오리온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리온 G2파워도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죠. 6월 15일에 G2파워 또 장중에 22일 날 또 폭등. 그런 흐름을 주력주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흐름을 시가총액 4조짜리에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오리온이 변동성이 막 10% 가까이 그런 변동성까지 남아서 결국 94,000원에서 얼마요? 108,000원까지. 그리고 20일 장중 내내 강세의 흐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잡아드렸죠. 실적이 따봉입니다. 끝내줍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런 교육받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오리온까지의 수익 범위를 가져가니까 결론적으로 한일사료 같은 종목, 또 블루베리, 미코바이오는 녹십자 MS 전부 뭡니까 이게? 상한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원숭이두창.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다 이렇게 불기둥 마스터님이 다 이렇게 원숭이두창 관련된 내용입니다. 별일이 없어야 되긴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원숭이두창 관련된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확장돼 있죠. 현대바이오까지요. 만약에 보시려면 이런 변동성에서 거래대금 수반돼 있는 쪽을 봅니다. 상승장악형이요. 다 교육받은 거 아닙니까? 교육받은 거. 개별 매매만 볼 수 있다 다만. 한일사료입니다. 녹십자 MS입니다. 어때요? 변형, 샛별형에
장학형에 그냥 다 캔들인 거야. 거래대금 빵빵하게 터지면서 누보, 남해화학 전부 수출 제한 이후 비료 80%, 곡물 40% 유지, 뭐 장마, 뭐 난리가 났어. 그걸 전부 불기둥 마스터님이 노란톡에서 계속 올려드리고 사려줍니다. 응? 노란톡에서 계속 주력주 갖고 있은 다음에 이걸 들여다본다고. 주력주를 갖고 있는 다음에 이렇게 한일사를 본다고. 주력주도 없는데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력주를 갖고 있으니까 여유자산으로 한일 사료를 본다라고요. 그렇게 해서 수익 범위를 가져가시라고요. 노란톡에 계시면 계속이잖아요. 여러분들 선배분들 계속 행복해요. 지금 이 장에 QR코드 찍고 안 들어오실 거예요? 한일 사료 한두 번 얘기했어? 불기둥 마사 매일매일 얘기하잖아. 매일매일. 그 수익 범위 다 잡아냈어요. 다만 펀드멘탈은 확인해야 돼. 어려워 펀드멘탈은. 결론적으로 노란톡에 계시면 장중의 기준에 요래 대처하십시오. 또 야간 교육에 요래 대처하십시오. 매직 계산기, 매직. 또 차트 꺼내서 설정해서 기준점 잡아서 1,500억 이상 터지면 됩니다. 거래대금이 2위였어요. 1,500억이 아니라. 그 흐름에 13일 날 8%에서 결국은 28%. 5월 27일에는 상한가. 그냥 계속이지 뭐. 거래대금 거래량의 중요성 다 이렇게 교육해드리잖아요. 어디서? 노란톡에서. 거래대금 거래량의 중요성 보세요. 거래대금 2위입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노란톡에서 22일 날.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결론적으로 15일, 20일 이 수익 범위 전부 여러분들 선배분들 수익이 된 거예요. 주력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SK하이닉스, LG와 기아 채널 돌리시면 그것도 다 팔라고 그래요. 흔들리지 마시고 윤정도에게 들으세요. 멘토의 역할은 그런 거라고 그랬어요. 없는 종목 땅 파서 나타나는 거 아니고 갭상승 올라가서 다 올라간 거 대박 나셨죠 하는 거짓말쟁이 아니고 이러한 주력주를 편입한 이후에 에코프로비엔 같이 시가총액 코스닥 1위에서 오리온에서 시가총액 4조짜리 종목에서 그 수익을 잡아내면 그 이후에 흐름에서 이러한 변동성 매매 한일사료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교육 잡아드리는데 그 교육자료 샵 3989 불기둥 종목 주세요. 불기둥 샵 3989 윤정두 불기둥 QR코드 딱 찍고 들어오시란 말이에요. 이런 교육 내용 있죠? 이 교육 내용은 토요일 날 2시에 서울에서 오프라인 강연을 합니다. 토요일 날 2시에 오프라인 강연을 해요. 그 오프라인 강연의 이후에 여러분들과 뒤풀이도 합니다. 오시는 분들께는 윤정도 도서 자료까지 드려요. 이런 수익 범위들 전부 잡아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장 공략주는요. 지금 바로 오픈해 드릴 거고요. 이런 CIS처럼 변동성이 확장되는 그런 종목, 시원시원한 변동성의 확장의 종목, CIS도 기준거래량 1,500만 주 잡고 들여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장 공략주 드디어 이제 공개를 해드립니다. 오늘장 공략주의 기준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아시죠? LG와 기아, 에코프로비엠, 하나솔루션, 한국항공우주. 노란톡으로 지금 오셔야 이런 교육 받으실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 오셔야 8시 55분에 다시 확정해서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올려드릴 겁니다. 뭐를요? 오늘장 공략주의 핵심 종목. 저는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강연 때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